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돈 벌고 성공하기가 왜 어려워지는 걸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인생에서 한 번 정도는 내가 자영업을 성공해봤다거나 아니면 월 1,000만 원 정도 벌어봤다거나 아니면 인생이 뭐가 됐든 자기 분야에서 뾰족하게 좀 결과를 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인생 초반에 뭔가 이런 성공 경험을 가지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의 정체성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과거의 성공이 그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후에도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는 사실 생각하지 못한 몇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한번 뭔가 성공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요. 과거의 성공의 어떤 결과, 과거의 성공을 만들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사고가 좀 고착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거냐면 학원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 10년 동안 학원 운영을 했던 전직 학원장이니까 보통은 과거에서 자기를 성공하게 했던 그 방법이 보통 자기가 그 방법으로 뭔가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이 어떤 성공을 한다거나 돈을 번다거나 이런 결과값을 만들어내기까지 콘텐츠 자체만으로 사실 이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시기의 어떤 시기적인 배경, 그리고 주변 환경,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는지 사람들과 상관관계, 콘텐츠 자체가 아니라 그 콘텐츠 주변에 함께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과 연결관계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그때 당시 나의 고객들과 어떤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콘텐츠 외적인 사실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공이든 간에 그게 나 혼자 만들어내는 성공은 없습니다. 분명히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줬던 결정적인 키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한 채 오로지 자신의 노력만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사실 그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이제 그 한 번 성공했던 방법으로 다른 데 가서 똑같이 그 비즈니스 모델을 재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게 됐으니까. 근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가서 반복한다고 해도 과거의 그 결과가 똑같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 학원 운영을 제가 이제 만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낯선 동네에서 비지로 학원을 시작했는데 잘 됐어요. 6개월 만에 처음 매출의 2배를 달성했고요. 항상 이제 제가 하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로 어머님들이 소개를 가장 많이 했고 블로그 마케팅 정도를 했어요. 블로그를 이제 어떻게 우리 학원 수업하는지 그런 이야기들, 저의 교육 철학, 저의 방향성,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 스토리 같은 것들을 주로 다루는 그런 블로그였는데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원생이 항상 대기가 있을 정도로 잘 됐던 거죠. 그리고 학원 운영 7년 차에 이제 갑자기 학원을 옮기게 돼요.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같은 건물 4층으로 학원을 옮겼는데 당시 저는 A라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B라는 프랜차이즈로 바꿨어요. 그 이유는 B가 아이들 스피킹 향상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었고 저는 제가 이제 영어 교재 개발학을 석사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나는 내가 전문가니까 제 판단이 옳다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어떤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고객들과의 어떤 연결 관계예요. A라는 브랜드는 그 실상이 어떻거나 어머님들한테 인식이 잘 되어 있고 잘 알려진 브랜드였어요. 근데 B는 A보다는 인지도가 높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제 입장에서 B가 더 좋은 학습 도구입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이미 고객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때 이제 브랜드 체인지 간판을 바꾼 거죠. 그거 하나가 있었고 학원의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 그 학원이 이 4층에 있는 5층에 그 학원이 4층에 옛날 그 원장이 그대로 하는 학원이라는 게 이제 고객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그때 사실 정말 이게 가장 큰 역할을 했죠. 학원 옮기고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뭔가 제가 이제 막 홍보를 한다거나 그때 당시는 사실 사람들하고 대면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웠고 보통 학원은 1월에서 3월까지 신규 원생 모집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해에는 신규 원생을 거의 모집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은 아이들이 오래 다닌 아이들이 많았는데 보통 6년, 8년 막 이렇게 다닌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코로나 불로와 사춘기와 장기 재원 슬럼프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그때 퇴원으로 이어졌어요. 저는 과거에 충분히 7년이라는 경험 동안 다양한 데이터를 쌓았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학습 도구를 선택했고, 그리고 새로 학원을 오픈했으니까 새로 또 이제 깨끗하게 더 환경을 좋게 바꿨잖아요. 근데 이런 저의 노력과 그게 좋은 결과로 연결되는 거랑 이게 반드시 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거. 근데 사람들은 한 번의 과거에 어떤 성공 경험이 있으면 이제 그걸 반복하면 내가 그대로 똑같이 성공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 제가 그럼 뭘 놓쳤나를 보면은 그 전에 분명히 제가 학원을 잘 운영하던 시절에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정말 제가 제 본업에서 최대치를 다 했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뭔가 저의 어떤 학원의 학습 노하우 같은 걸로 다른 원장님들을 도와서 뭐 그 사람들이 잘 되고 돈을 벌게 도와본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이 밖으로 나가서 뭔가 제가 더 넓은 세상에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 실험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생각이 많이 작았어요. 그래서 이 작은 내 학원을 잘 운영하는 게 저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였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자 저는 사실 그때부터는 어떤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사라졌죠. 그냥 이 학원을 잘 유지하는 게 제 마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작은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학원을 10년 운영을 하고 이제 하루 학원을 정리를 하고 나와서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 시작이 그거였잖아요. 한번 뭔가 성공했던 사람들이 나이 먹을수록 새로운 일을 도전해서 돈 벌고 성공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과거에 어떤 자기가 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사고가 고착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세일즈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TM 영업, 콜드콜이라는 걸 하면서 고객들을 만나서 이제 제 상품을 소개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이제 방문해서 상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개하고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원장 시절과 제가 하는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원장 시절에는 가만히 앉아서 주변 고객들이 저를 소개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아니면 제 블로그 보고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대부분 제가 누군지 알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알고리즘이 아니죠. 누군지 모르는 저를 낯선 고객들한테 소개하고 저에 대한 어떤 신뢰를 쌓게 만들어서 결국 이제 제 상품을 소개하고 구매까지 하게 연결해야 되는 과정이 제가 해야 되는 업무인데, 그러니까 포지션이 달라졌으면 사실 업무가 달라지는 건 당연하거든요. 근데 원장 옷을 벗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렇다고 제가 막 갑자기 제 포지션을 뭐 막 낮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과 고객들과 소통해야 되는 방법도 다르고 당연히 우리가 거래하는 콘텐츠가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의사소통 방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요. 근데 딱 바뀌었을 때 오래도록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습관들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않으면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에 저 역시도 그랬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내가 잘 될 때는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다음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뭔가 더 성장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는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블랙스완 리스크를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만나기 전에 내가 미리 준비해 놓는 게 베스트잖아요. 근데 위기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 그 이유를 보면은 안전지대 안에 머무르는 건 편하거든요. 근데 뭔가 새로운 거를 내가 경험하고 도전하고 하다 보면 지금 이대로 있으면 적어도 잃는 게 없는데, 새로운 걸 도전하다 보면 분명히 잃는 게 생기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학원 운영하던 시절에 이제 저희 학원은 영어가 메인이던 학원이었지만 아이들의 다양한 어떤 경험과 성장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다른 학과목에 관련된. 근데 그런 수업을 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영어 수학 저희 학원에 원래 본 수업에는 만족을 했는데 그 프로젝트 수업이 아이들한테 되게 빡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을 마치고 나서 퇴원이 일어났죠. 사실 전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저의 이득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거의 수업료를 받지 않고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준비하는 시간도 길었고, 또 주말에 나가서, 원래 저희 학원 주말에 수업이 없는데 주말에 나가서 또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득이 되는 게 없는 수업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의 고객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고 아이들 인생에 이런 경험이 분명히 언젠가 이 아이들이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찾았을 때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했던 수업인데,
사실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또 결론을 내렸냐면 학생들이 퇴원이 일어난 뭔가 프로젝트는 좋지 않은 프로젝트다. 잘못된 프로젝트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했던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한 문제가 뭐였냐면 일단 1번은 제가 너무 지루해졌어요. 자꾸 뭔가 아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 생각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뭔가를 해도 누군가는 거기서 이상하게 생각이 다른 누군가가 있고 누군가는 거기에서 이제 불만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고객들이 불만이 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하다 보니까 결국 남길 수 있는 건 안전하게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공부를 매일 똑같이 한다는 게 공부를 하러 학원에 오긴 하지만 이 아이가 학원에 와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 공부라면 사실은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근데 저도 지루한 그거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 고객들은 지루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당연히 아이들도 지루했고 이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작은 생각이 갇히다 보면 자꾸 안전한 선택만을 해요. 안전한 선택이라는 건 잃지 않는 선택이거든요. 근데 잃지 않는 선택만 하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과거의 성공에 고착돼서 사고가 유연하지 못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내가 잘 모르는 게 있고 놓치는 게 있고 정말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겨우 동네 학원에서 월천 버는 학원장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었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수준이라는 건 사실 이게 현재 내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내가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 더 배우고 노력하고 새로운 걸 실험하고 시도해야 되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배울 게 있어, 내가 지금 틀리고 있고 놓치는 게 있어라는 이 생각을 하려면 굉장히 사실은 겸손함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게 있어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그러니까 보통 말로는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보다 어려운 게 행동이거든요. 행동을 내가 모르는 게 있어라는 이 행동으로 그걸 드러내려면 자기가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주변에 멘토가 있어야 하고 이제 그런 멘토라는 게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직접적으로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멘토의 가르침을 들을 때는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면 뭐라 그럴까? 이게 좀 공부를 해봤던 사람들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틀리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정답을 찾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인생에서는 정답을 시험처럼 막 사지선다, 오지선다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에서 정답은 결국 내가 두드려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질문은 같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답이 달라요. 질문은 갖출 수 있거든요. 근데 시기마다 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답이 있고 그리고 그 똑같은 질문이더라도 어떤 내가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답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옳았던 게 지금도 옳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공부를 좀 해봤던 사람들은 정답 찾는 거에 익숙하고 틀리는 거를 마치 학교에서 틀리면 우리 야단 맞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도 우리가 틀리면 되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좀 가혹하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틀리지 않는 선택을 하고 틀리지 않는 선택은 안전한 선택이고 근데 사실은 틀리면서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틀리는 것 자체, 실수하는 것 자체의 경험을 차단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작은 생각이 갇히게 되고 그래서 그 작은 생각이 갇히는 결과가 그 사람의 어떤 성장과 성공의 한계를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봐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한테 멘토가 필요한 이유는 그런 멘토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고 플러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도 새로운 경험, 배움 이런 걸 얻겠다라고 이제 이런 명분은 이거였어요. 이런 명분을 가지고 세일즈 현장에 나와서 지금 이제 3개월 오늘 딱 4개월 차 시작이 되는 날인데 4개월 차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익숙했던 그 학원장 옷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업무 포지션이 달라졌으면 그에 준하는 이제 필요한 어떤
지식, 역량, 그리고 고객하고 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공했던 사람들의 어떤 또 문제점 하나가 과거에 그런 이제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옛날에 내가 회사 대표였어. 그래도 지금 포지션이 바뀌었으면 다시 내가 밑바닥이라고 가정하고 시작해야 해서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포지션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내가 막 영화와 부귀와 막 성공과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다시 끌어다 쓴다고 그거를 내가 현재 이 시점에 여기서 당장 인정받을 수가 없거든요. 일단 장르가 바뀌었으면 새로 해야 되는 게 맞고 뭐 이런 거잖아요. 축구 선수가 아무리 축구 분야에서 내가 뛰어났다고 할지라도 수영 분야로 왔으면 다시 또 초보자가 되는 거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성공에 매달려서 너무 이제 거기에 고착돼 있고 막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를 곱씹어봤자 사실은 어차피 현재의 나와 그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되게 잘 나가는 시기, 막 정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시기는 여러분이 실험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지금 실험을 한다는 건 내가 틀려봤자 어차피 이럴 게 작거든요. 근데 밑바닥으로 정말 내가 떨어진 순간에 그런 걸 다시 하는 건 정말 내가 밑바닥에 망해서 떨어져서 다시 해야 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잘 나가고 현재 포지션이 괜찮다고 하면 그 시기에 오히려 그냥 가정해보는 거예요. 저희 멘토님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망했다고 가정하고 실험해보라고. 근데 그 실험해보라는 말이 예전에 저한테도 이론이었어요. 근데 결국 다양한 일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그런 세상에 나를 던져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정말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나와서 내가 어려운 문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실 거기에 대한 돈은 사실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과정까지가 사실 학교에서 배운 그런 지식이라든지 뭐 학교에서 배운 그런 교과서적인 그런 인재 능력적인 어떤 그런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되어지지 않거든요.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비인지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소통 능력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내가 어떤 일을 끝까지 수행해낼 수 있는 인내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서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현재 포지션마다 다를 테니까 뭐가 됐든 간에 현재 여러분 위치 안지워하지 마시고 도전할 수 있는 거, 실험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찾아서 내가 지금 아는 게 전부가 아니고 아직 내가 배워야 할 그런 것들이 많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도전하시고 실험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과거에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던 방법인데 제가 알지 못했고 제가 하지 못했고 제가 놓쳤던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분들께는 좀 시행착오를 덜 겪도록 나눠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어제 저희 멘토님과 잠깐 소통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내가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관점이 없으면 도와주는 행위를 하다 보면 상대방한테 내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행위를 하는 과정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내가 타인을 위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근데 성공의 끝점에 있는 정말 그 부자들은 그 동기가 무엇이 되었건 간에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극단적인 수준의 어떤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보통의 사람들은 감정에 되게 자주 사로잡혀요. 감정에 사로잡히고 이제 뭔가 감정적으로 내가 좋을 때는 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뭔가 내가 느낌이 좋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이 발목이 붙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공이라고 하는 건 내 감정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극단적으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행동력이 있을 때 얻어지는 그런 무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됐건 간에 여러분이 생각을 크게 하시고
극단적으로 대가 지불을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